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밥은 육신의 양식이죠. 우리는 육신의 양식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초복이다 말복이다 하면서 보양식을 챙겨 먹기도 하죠. 하지만 마음의 양식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양식은 뭘까요? 바로 내 파트너와 잠자리하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통해 육체적인 쾌감과 정신적인 교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자기 위로를 통해 육체적인 쾌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정신적인 교감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얻기는 어렵죠. 하지만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 주는 여자가 주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마음의 양식도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의 양식을 얻지 못한다면 뒤돌아봤을 때 삶이 재미없었다고 느껴지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며 우울해지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심해지면 밥을 안 먹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음의 양식을 챙기지 못해 외롭다고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종교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께서는 정신적인 수양을 통해서 마음을 단련시키고 안정시키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마음의 양식을 챙기고 단련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밥은 잘 해주는데 안 대주는 여자와 잘 대주는데 밥은 잘 안 해주는 여자 누가 더 좋은 여자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둘 다 안 좋은 여자입니다. 육신의 양식과 마음의 양식 둘 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겨주는 여자, 이런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꿈 같은 여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밥은 잘 해주지만 잘 안 대줘서 마음의 양식을 안 챙겨주는 여자, 이런 여자들이 대부분이죠. 심지어는 밥조차도 잘 안 해주는 여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안 주는 여자도 잘 주게 만들어서 마음의 양식도 챙길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안 주는 여자 주게 만드는 방법. 남자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자가 잘 안 주는 이유는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도 분명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서로 잠자리를 가지는 것에 서먹해지고 어색해지는 것이죠. 아내가 잘 안 해준다. 이런 고민을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 사이는 좋은 편이고 애들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는데 유독 잠자리만 잘 안 해준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 해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아와 살림으로 피곤하다. 그나마 이런 이유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대부분은 그저 하기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살림과 육아는 괜찮게 잘해주니 그냥 참고 사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참고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참다가 결국 바람이 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아내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욕구 차이는 크기 때문에 여자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욕구 차이를 납득시키고 마음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헛헛하고 힘들어서 이러다가 바람날 것 같다. 도대체 왜 안 해주는 것이냐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죠. 남자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여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여자 입장에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솔한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참다가 화병 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참다가 화병 나지 마시고 진솔한 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린다. 여자에게 잠자리란 매우 특별한 행위입니다. 그저 육체적인 쾌락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고 몸을 허락한다는 의미는 당신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육체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자들의 이런 정신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놓치고 그저 육체적으로 진도 나가기에 바쁜 남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린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몸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한 대화. 여자들은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성적으로 잘생기고 매력 있는 남자보다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선 대화가 찰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든 남자든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성향이나 주장이 강해져 자신과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서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매력적인 중년 남자는 대화에 있어서 수용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잘생기고 멋진 남자보다 편안하고 친구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미 자신과 잘 맞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알고 있고 연애하면서 밀당하는 과정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대화가 잘 통하는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남자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감하며 이야기 들어주기. 대부분의 여자들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지 여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호감을 얻을 수 있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적당히 맞장구까지 쳐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야기를 듣다가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할 때 남자들은 이성적인 판단, 여자들은 감정적인 공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이런 대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여자가 힘들었던 일이나 짜증났던 순간을 얘기해온다면 해결책을 말하며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지 훈수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잘 공감해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지만 공감하는 것이 힘들다면 가만히 듣고 있기만 잘해도 그녀의 호감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녀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온다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장구 쳐주세요.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주 쓰는 표현처럼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마련이죠. 예쁜 여자는 예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지겹고 감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외모가 예쁘다고 하면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떤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냥 예쁘다고 외적인 모습을 칭찬하기보다는 너는 세심하게 작은 것들도 꼼꼼히 잘 챙기는구나. 누구에게나 참 친절하구나. 이렇게 여자의 외모를 칭찬하기보다 성격이나 장점 같은 내적인 모습을 칭찬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칭찬을 했다가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으니 외모에 대한 칭찬은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상대방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남자에게 호감이 생기고 마음의 문이 열리며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 내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번째, 관심과 배려. 여자들은 작은 무관심에 토라지기도 하지만 남자의 사소한 관심과 배려에 쉽게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사소한 것도 기억하고 챙겨줄 때 많은 호감을 느끼죠. 대화를 나누다가 별 생각 없이 스치듯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기억해놓고 챙겨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발이 자주 붓고 아프다는 말에 파스를 챙겨주거나 손목이 자주 아프다는 말에 손목 보호대를 사다 주는 등 여자는 이런 사소한 배려와 관심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배려해주는 그의 모습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일상에서도 여자가 남자의 사소한 배려에 호감을 느끼는 부분은 많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문을 잡아주거나 거리를 걸을 때 여자를 안쪽으로 걷게 하는 등 사소하지만 배려 있는 행동에 여자들은 은근히 설레어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관심을 받아야 행복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그녀와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스킨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잘한 대주는 여자가 잘 주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선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자신의 몽둥이 크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몸뚱이가 단단해지고 커졌을 때 이 정도면 크고 멋지다는 생각이죠. 여자의 생각도 궁금하지만 민망해서 물어보지 못했던 이 정도면 나의 크기는 괜찮은 것인지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 느끼는 남자의 몽둥이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몽둥이 크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몸둥이가 흥분하고 커졌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바나나, 당근, 오이 등 사람마다 가지각색의 굵기와 크기를 가진 몸둥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자신의 몽둥이의 크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남자들은 자신의 몽둥이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남자의 몽둥이의 크기는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이나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의 몽둥이 크기를 힐끗힐끗 곁눈질로 확인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몽둥이의 크기가 남자의 서열을 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내 파트너를 만족시켜서 힘세고 강한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데 그것이 자신의 몽둥이 크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남자는 크기가 무조건 중요하고 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남자의 크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 1000명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크기의 중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여자들의 경우엔 29%만 크기가 큰 게 좋다고 답했지만 남자들은 무려 92%가 무조건 크기가 큰 게 좋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자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남자가 크기에 대해 더 연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남자의 몽둥이의 크기가 1인치 2.5cm씩 길어질 때마다 아내가 바람날 가능성이 오히려 1.5배씩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자의 몽둥이가 커질수록 아내가 바람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연구진은 남편의 몽둥이가 커질수록 오히려 아내들이 아픔과 불편함에 성적 만족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큰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남성은 단단함의 강직도가 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 아내가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만족스러워할수록 바람날 확률은 확실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 느끼는 사이즈는 어느 정도일까요? 니콜 프레이즈라는 교수가 진행했던 실험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니콜 교수는 길게는 18cm부터 짧게는 7cm의 휴지심이 꽉 차는 모양과 소세지처럼 얇은 모양의 크고 작은 다양한 모형들을 33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여자들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모형을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니콜 프레이즈 교수의 말에 여자들은 각자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모형들을 고르기 시작했죠. 여자들은 과연 얼마나 큰 모형들을 골랐을까요? 이 실험에서 니콜 교수는 두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균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남자의 몽둥이의 길이는 13cm, 둘레는 12.2cm로 한국 남자 평균 사이즈인 길이 12.7cm, 둘레 12.11cm보다는 조금 더 컸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평균보다 조금 더 컸으면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행히 한국 남성들의 크기는 여자들이 원하는 크기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혹시 내 몽둥이의 사이즈가 평균보다 작거나 여자들이 원하는 사이즈보다 작거나 짧다고 걱정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의 크기가 적당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들은 아까보다 조금 더 작은 모형을 골랐다고 합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여자들은 오래 만나고 사귄 남자와 관계를 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감도 더 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이나 연인 그리고 남자친구와 같은 특별한 관계라면 여자들은 남자의 몽둥이 사이즈와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니콜 프레이즈 교수는 오히려 너무 큰 사이즈는 여성의 그곳에 상처를 줄 확률이 높고 사랑을 나눌 때 통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주 관계를 가지게 될 내 파트너의 사이즈는 평균보다 약간 작은 것을 바란다고 추측했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여야 내 파트너를 만족시키고 바람날 확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자의 동굴 길이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여자의 동굴 길이는 보통 8cm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평균 길이의 12cm보다 짧죠. 동굴은 부부관계에 꼭 필요한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여자의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8cm 남짓한 좁고 촉촉한 짧은 동굴이 이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름이 잡혀 있는 신축성이 뛰어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신경들이 모여 있는 곳은 동굴 입구에서 3cm 정도 안쪽에 있기 때문에 3cm 이상의 몽둥이만 있다면 내 파트너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는 오히려 통증만 유발하고 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실제로 비뇨의학과 상담 중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커서 관계를 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겪어서 도저히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다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몽둥이가 작아서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크기에 대한 콤플렉스와 남들과의 비교 때문이지 사실 3cm 이상의 몽둥이만 있다면 여자와의 관계 만족도에는 그리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은 몽둥이의 크기와 관계없이 손가락이나 전이만으로도 홍콩에 가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내 파트너를 만족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몽둥이의 크기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굵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내 파트너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남학생들에게 몽둥이의 둘레를 재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14%만 몽둥이의 둘레를 재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길이는 자로 쉽게 잴 수 있지만 둘레는 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 먹고 측정하지 않는 이상 둘레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죠. 하지만 꼭 재보지 않았다고 해서 굵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좀 더 두꺼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거든요. 휴지심의 둘레가 평균 13cm 정도인데 휴지심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휴지심을 꽉 채우는 정도라면 평균 이상의 둘레를 가진 매우 훌륭한 몽둥이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휴지심을 가득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얇은 건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남자의 평균 둘레는 12.11cm로 휴지심을 꽉 채우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여성들은 굵기나 길이보다 강직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길고 굵은 것보단 강직도가 충분하다면 만족감을 잘 느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크기와 굵기가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잠자리 만족도가 무려 3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체스 교수는 이 현상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몸을 부끄러워하면 잠자리 중 다른 생각이 많아진다고 말이죠. 잠자리에 집중하는 순간에 내 몸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고 느껴질지에 실망하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는 것이죠. 집중해야 하는 그 순간에 마치 영상을 보는 관찰자처럼 자신의 몸매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과 고민을 하면 충분히 흥분이 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서는 정신과 이성을 어느 정도 놓고 본능적으로 행동할 필요도 있는데 계속 긴장한 상태가 이어지면 즐거운 잠자리를 이어가기 힘들게 됩니다. 이처럼 잠자리에서 엉뚱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심하면 발고부전까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자신의 몽둥이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관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영자신이 없고 내 몸이 부끄럽다면 불을 끄고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사랑을 나눈다면 몸매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잠자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여자들이 불을 끄고 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자신의 몸에 자신이 없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하면 시각 대신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촉각과 청각, 그리고 후각 등 다른 예민해진 감각들로도 충분히 서로 절정을 느끼고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몽둥이의 크기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가지와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은 음식인 가지에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가지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딱 한 가지 식재료만 섭취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서로의 맛과 영양을 보완하는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지요. 그런데 맛의 궁합이 좋다고 영양 성분의 궁합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궁합의 음식을 함께 드시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심지어는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지요. 자연에서 나는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을 잘 알고 모두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기력 회복을 위한 최고의 음식, 가지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채소 1위가 바로 가지라고 하는데요. 보라 색깔의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물렁한 식감과 특유의 향 때문에 가지는 언제나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 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알고 보면 가지는 정말 꼭 챙겨 드셔야 하는 매력 만점 식재료랍니다. 가지의 찬 성질 때문에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챙겨 드시면 몸에 가득한 열을 낮춰주지요. 특히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체력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보양식보다도 먼저 가지를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가지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가지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음식 3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은 바로 오이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요즘 날이 더워 가지와 오이를 함께 냉국으로 시원하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이어트를 위해 함께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평소에 몸이 차가운 분들은 가지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무척이나 차갑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날 열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몸이 뜨거우신 분들의 열독을 풀어주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이렇게 차가운 성질은 염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몸속에 화끈거리는 염증을 가지의 차가운 성질이 얼음찜질을 해주듯이 진정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절염과 같이 염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질병 치료에 가지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요. 여기서 집중! 하지만 이렇게 가지의 찬 성질은 수족냉증이 있거나 몸이 찬 분들께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심지어 같은 찬 성분인 오이와 함께 드시면 몸을 과하게 차갑게 만들게 되어 소화불량과 복통, 그리고 냉증을 자주 유발하게 되지요. 이렇게 몸이 차면 심장의 혈류량이 떨어지고 혈액의 뭉침이 발생해서 뇌졸중, 저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게다가 가지와 오이는 무려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채소인데요.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몸의 순환을 돕지요. 특히 여름철 땀이 많이 날 때 이렇게 수분이 많은 채소를 챙겨 드시면 탈수를 막고 체력을 회복시켜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과한 이뇨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지만 먹어도 수분이 가득한데 오이까지 함께 먹으면 이뇨작용이 배가 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이뇨작용은 노폐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필요 성분까지 제거하고 전해질 혈압 수치 이상으로 오히려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그래서 어떤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 적절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럼 우리는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가지와 브로콜리는 정말 기적의 궁합이랍니다. 일본의 암연구소에서 가지와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었을 때 무려 82% 이상의 암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지 속의 알칼로이드 성분과 식이섬유가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을 일으키는 동물성 지방을 미리 제거하고 우리의 몸을 암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지는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어두운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는 안토시아닌 계열의 색소인 나스닌과 히아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색소는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뇌졸중과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은 물론 치매 예방 효과까지 훌륭합니다. 이때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인돌과 같은 항암 효과에 뛰어난 성분들과 함께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암과 싸우는 면역 효소들을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를 만드는 염증 반응을 미리 억제해서 암을 예방해준답니다. 심지어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나 되는데요. 항산화 효과와 노화 방지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 앞으로는 꼭 가지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가지를 브로콜리와 함께 조물조물 무쳐서 가지나물로 드셔도 좋고 참기름 딱 두르시면 소화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건강에 최악인 가지 음식은 바로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가지의 효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먹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솔라닌은 싹이 난 감자에 있는 독성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생가지에도 있습니다. 이 솔라닌은 복통과 위장장애, 현기증과 같은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성입니다. 그럼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솔라닌은 열을 가하면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열해 드셔야 합니다. 익히면 훨씬 달고 맛있으니 일거양득이지요. 가끔 가지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 꼭 내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가지와 돼지고기는 맛과 영양, 모든 면에서 최고의 궁합이랍니다.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 과하게 들어있는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심장에 직접 작용해서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고혈압 예방과 관리는 물론 노폐물 배출과 뇌기능 활성화에 최고입니다. 게다가 가지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의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지요. 이렇게 뛰어난 효능들이 가득하지만 가지는 영양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너무 적은데요.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영양의 균형을 딱 맞춰준답니다. 가지와 돼지고기를 함께 볶아 드시면 고소함이 살아나고 가지의 리놀레산과 비타민 E의 흡수율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지요. 여기서 집중!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가지의 항산화 성분은 껍질에 제일 많으니 꼭 껍질까지 드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가지는 너무 굵은 것은 싱거울 수 있으니 통통하고 길이가 짧으면서 윤기가 도는 것으로 요리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에 최악인 가지 음식은 바로 가지 튀김입니다. 튀김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지는 튀김으로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가지가 기름을 너무 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튀김을 할 때에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 식용유, 옥수수유 등의 기름을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이 기름들이 몸에 좋지 않은 오메가6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메가6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전을 만드는데요. 결국 몸속의 만성염증은 관절염, 암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물론 뇌졸중과 뇌출혈 심지어 치매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가지튀김을 드시게 되면 이 오메가6 기름을 한가득 드시게 되는 것이니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튀김 자체도 문제입니다. 튀김을 할 때 가지에 밀가루 옷을 입혀 튀기는데요. 결국 고탄수화물인 밀가루를 고지방인 식물성 기름에 튀기게 되니 열량이 높아지고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나트륨 식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물론 트랜스 지방도 생기고 말입니다. 따라서 비만, 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병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방금 기름을 많이 머금은 가지 튀김을 먹지 말라고 하고 들기름과 먹으라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기름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추천드린 들기름은 올리브유와 함께 오메가3 기름의 대표 주자인데요.
하루에 한 스푼씩 챙겨 드시라고 권장해드릴 만큼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듬뿍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제거와 고혈압 예방에 최고입니다. 또한 뇌 건강에도 좋아 치매 예방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하지요. 가지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풍미와 고소한 맛이 일품이니 앞으로는 가지나물 무침을 하실 때 꼭 들기름과 함께 버무려 보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지가 함유하고 있는 폴리페놀은 당분의 섭취를 감소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여름철에 기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즘, 가지가 체력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가지의 베타카로틴과 레티놀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해서 식중독을 예방해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은 가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가지는 오이가 아니라 브로콜리와 함께 드셔야 해요. 그리고 가지를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말고 꼭 돼지고기와 함께 익혀 드셔야 합니다. 또 가지는 튀김으로 드시지 말고 들기름과 올리브유처럼 오메가3 기름에 잘 볶아서 드셔야 해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가지,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